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지금 네네네. 그 행정법원에서 네네. 그 방역 패스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죠? 오늘 3시부터 신문기일이 진행 중에 있는데 3시 전에 신문기일을 진행하는 변호사님들도 인터뷰를 하고 현재는 한창 신문기일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존에 네네네.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된 것은 네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하는 것이 정지되는 거고. 네, 그건 이 집행정지 결정이 났고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방역 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신문기일이 진행 중인 거고, 네네. 사실은 신문기일이 좀 빨리 끝났다고 한다면은 신문기일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신문기일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할 얘기가 많겠죠, 그죠? 나오는 그렇죠. 자료도 많고. 맞습니다. 3시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3시간 동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거의 그쯤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신문기일이 끝나면은 신문기일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나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문기일이 끝났다고 해서 당연히 네. 집행정지 결정이 곧바로 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일을 끝나고 별도의 통지로서 그렇죠. 결정이 나오는 거지, 네. 뭐 신문기일에 바로 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네. 뭐 선고기일이 따로 잡혀서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0일부터 그 백화점이랑 마트에 그 방역 패스가 시행된다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이나 뭐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9일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주말 중에 나올 네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실제로 신문기일에서 그 뭐 의학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죠? 실제로 이제 그 이번 전반적인 방역 패스 중단에 관해서는 네네. 의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청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의학적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방역 패스를 시행하거나 내지는 백신을 맞아도 백신 미접종자하고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내용에 관한 연구 결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논문들 같은 것들이 그렇죠. 증거 자료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네. 이제 생각합니다. 또 그런 논문들만 띡 제출하면은 재판부에서 사실 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그렇죠. 신문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학 전문가, 네.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 네네네, 둘이 이제 맞습니다. 짬뽕이 돼가지고 네네네. 같이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거겠죠, 그죠? 네네. 일단은 기본권 측면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야 하지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또 헌법소원과 그 헌법소원에 딸린 가처분 신청이 또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이게 지금 네. 그 국가 권력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권 침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약 1,700여 명의 사람이 그렇죠. 헌법소원 거기서는 또 제기했죠. 고3 학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고3 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1,700여 명이 제기해서 진행 중인데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40조에서 민사소송을 이게 민법이나 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도 과거 헌법재판소 그 판결 내에 비춰봤을 때는 신청도 됐고 인용했던 전례들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없어진 사법시험 네네네. 그 횟수 제한이 있었어요. 네네. 몇 번 이상 보지 마라. 네네. 그게 이제 가처분으로 사실은 정리가 됐었죠. 그렇죠.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이라는 규정이 헌법소원 심판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그 심리하는 과정에서 가처분 인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려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그 기간이 사실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기간에 비해서 현저히 길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뭐 인력이 뭐 적어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잡히고 결정이 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되게 법률적인 얘기긴 한데 네네. 이게 사실 비슷한 사안이 지금 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을 하고 있고 네네. 헌법재판소도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소원의 아주 중요한 요건은 보충성인데 네네. 과연 그거 지금 행정법원에서 재판도 하고 있는데 네네. 보충성 갖췄느냐 그렇죠. 라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해요. 예, 법원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그쵸.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보충성 요건인데 네. 그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일단은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 네. 행정법원에도 가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가 있다. 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우리는 보충적인 기관인데 왜 여기다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사실 행정소송과는 좀 다른 결정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 요건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백신 패스 때문에 지금 세간이 떠들썩한데 지금 자영업자, 전국 자영업자 대책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4일까지 그 점등 시위 9시 이후에도 가게에 이제 불을 켜놓는 시위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저항권 네. 내지는 이제 시민 볼복종 운동 그렇죠. 이라고 이제 헌법책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네. 그런 것들이죠. 이게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절대 다수가 이렇게 공감을 해서 진행하는 정책을 소수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뭐 나쁘고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그게 다수결의 폐해야. 응. 그게 다수결의 폐해잖아. 그런데 뭐 다수결의 폐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누가 소수든 누가 다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다 모든 국민이 그 절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항권도 행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고무적이고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왜냐하면 그렇죠. 민주주의가 너 그렇게 생각해? 아 너는 그렇구나. 그렇죠. 라는 게 민주주의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너는 왜 그따위로 생각해? 네 머리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촬영이 길어져가지고 조 변호사 점점 이제 업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오늘 신문기일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신문기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지 그리고 신문기일을 진행한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네. 이거를 기대하면서 한번 좀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보자고요. 자, 너 말이 너무 길어. 이제 끝내. 알겠죠? 네네. 그럼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